안녕하세요. 모여라 사학개미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정말 흥미로운 기업 하나를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바로 인공위성으로 지구 전체를 지도처럼 만들겠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꿈을 꾸고 있는 회사, 세텔로직인데요. 티커는 SATL입니다. 이 회사가 왜 그렇게 흥미롭냐면 한편으로는 엄청난 성장 가능성을 품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투자금을 모두 날릴 수도 있는 그런 아슬아슬한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을 정말 고민에 빠뜨리고 있죠. 지금부터 세텔로직이 가진 기회와 위험, 그 속살을 하나하나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 질문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세텔로직 시가총액이 한 1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1,800억 원도 채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회사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하려는 건 지구 전체를 매일, 그것도 초고해상도로 찍어서 데이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류의 거의 모든 활동을 위성에서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거거든요. 이 작은 회사 규모랑 행성급 야망 사이의 이 엄청난 간극, 바로 여기가 세텔로직 투자의 핵심이고 모든 딜레마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게 과연 그냥 불가능한 꿈일까요? 아니면 제2의 스페이스X가 될 수 있는 거대한 기회의 서망일까요? 그럼 먼저 이 회사의 밝은 미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불 케이스의 시각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어떤 사람들은 이 회사의 명백한 위험들을 알면서도 그 미래 가치에 이렇게나 열광하는 걸까요? 그 단단한 근거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세텔로직이 뛰어든 시장의 잠재력, 무려 1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13조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죠. 이게 바로 2030년까지 성장할 걸로 보이는 지구 관측 시장의 크기예요. 이게 단순히 지도 만드는 수준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기후변화 때문에 해수면을 얼마나 오르는지 추적하고요. 특정 지역의 농작물 상태를 봐서 식량 위기에 대비하고 국방 안보를 위해서 특정 시설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심지어는 어떤 유통회사가 특정 마트에 주차된 차가 몇 대인지 세서 그날 매출을 예측하는 데까지 쓰입니다. 위성 데이터의 쓰임새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폭발하고 있는 거죠. 세텔로직은 바로 이 거대하고 빠르게 크는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는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거대한 시장을 어떻게 공략하겠다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파괴적인 저비용 모델입니다. 여기 왼쪽을 보시면 세텔로직은 기존 경쟁사보다 무려 10분의 1 비용으로 위성을 만들고 운영하는 걸 목표로 해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성에 들어가는 카메라,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 모든 걸 남한테 사오는 게 아니라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서 쏘아 올리고 그렇게 모은 데이터까지 직접 분석하는 이른바 완전 수직 통합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애플이 아이폰의 칩부터 운영체제까지 다 직접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죠.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기존의 강자들은 오랫동안 시장을 지배해왔지만 그만큼 기술도 오래됐고 운영 비용도 비싸서 변화에 좀 둔감해요. 세텔로직은 바로 이 약점을 파고들어서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전 세계의 최신 데이터를 훨씬 싼 가격에 공급하겠다는 그야말로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물론 비전만 거창해서는 안 되겠죠. 다행히도 세텔로직의 꿈이 그냥 꿈이 아니라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구체적인 숫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2025년 2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82%나 성장했어요. 아직 전체 액수는 작지만 성장 엔진이 아주 힘차게 돌아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죠. 둘째, 미래의 매출을 보장하는 수주 잔고가 3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미 계약이 끝나서 앞으로 확실하게 들어올 돈이라는 뜻이라서 회사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거든요. 셋째, 최근에 인도 회사 수오라랑 수백만 달러짜리 독점 계약을 맺으면서 아시아 시장 진출에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게 그냥 계약 하나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중 하나에 깃발을 꽂았다는 전략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평균적으로 지금 주가보다 176%는 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희망 섞인 전망일 뿐이지만 전문가들 역시 이 회사의 파괴적인 잠재력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투자의 세계는 언제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밋빛 미래를 봤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차가운 현실, 바로 베어 케이스에 대해 이야기해볼 시간입니다. 세텔로직의 화려한 비전 뒤에 숨어있는 재무적인 불안정성, 그리고 투자자들이 왜 걱정하는지 그 위험 신호들을 아주 냉정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이 숫자가 뭘까요? 바로 2025년 2분기 세텔로직의 주당 순이익 EPS입니다. 주식 하나당 0.064달러의 손실을 봤다는 뜻이죠. 네,
마이너스입니다. 회사가 아직 돈을 벌기는커녕 까먹고 있다는 의미예요. 물론 작년 같은 기간에는 주당 순손실이 마이너스 0.20달러였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손실폭이 크게 줄어든 건 칭찬할 만합니다. 정말 다행이죠. 하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아요. 회사는 여전히 수익을 내지 못하는 만성 적자 구조에 놓여 있다는 이 사실 말입니다. 성장을 위해 지금 돈을 태우고 있는 건데 이 불길이 회사를 잿더미로 만들기 전에 과연 흑자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이게 관건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사텔로직의 재무적 딜레마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맨 윗줄, 매출은 분명 26% 넘게 성장하면서 희망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줄, 순손실을 한번 보세요. 여전히 한 분기에만 약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70억 원에 가까운 현금을 태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위성을 만들고 회사를 운영하는 데 쓰는 돈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현금 소진, 즉 캐시번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다 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회사의 활주로가 끝나기 전에 흑자로 돌아서거나 아니면 어디선가 추가로 돈을 구해와야만 생존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아슬아슬한 자금 상황이 사텔로직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회사 재무 상황이 이렇게 좀 불안정하다면 회사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회사의 비전과 현실을 모두 꿰뚫고 있는 경영진, 즉 내부자들이 과연 자기 회사 주식을 사고 있을까요? 아니면 팔고 있을까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여기서 아주 우려스러운 신호가 하나 포착됩니다. 바로 이 회사를 세운 창업자이자 CEO인 에밀리아노 카르기만이 최근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규모인데요. 이번 매도로 인해서 그가 가진 총 지분이 무려 16.37%나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세금을 내야 했거나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회사의 비전을 가장 잘 알고 이끌어야 할 선장이 배가 순항 중인데 자기 지분을 이렇게 대량으로 던진다? 이건 투자자들 입장에서 회사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강하지 않은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낳게 합니다. 투자자들의 신뢰에 치명적인 균열을 낼 수 있는 아주 민감한 문제인 거죠. 자, 지금까지 사텔로직의 세상을 바꿀 만한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주는 불 케이스와 당장 내일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베어 케이스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완전히 반대되는 두 가지 관점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고민의 저울 앞에 서게 되는 건지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사텔로직 투자의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기회 쪽을 한번 보시죠. 기존 산업을 파괴할 수 있는 10분의 1 비용의 기술력, 13조 원이 넘는 거대한 시장, 눈에 보이는 뚜렷한 매출 성장세, 그리고 인도 시장 진출 같은 새로운 가능성들, 정말 심장이 뛰게 만들죠. 하지만 오른쪽의 위험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되는 적자 구조와 빠르게 타들어가는 현금, 이 때문에 언제든 기존 주주들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유상증자가 터질 수 있다는 위험,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걸리는 CEO의 주식 매도까지. 투자자는 바로 이 거대한 기회와 치명적인 위험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안개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등대를 보면서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앞으로 사텔로직의 운명을 결정할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11월 11일로 예상되는 다음 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여기서 매출 성장률이 지금보다 더 가팔라지는지, 그리고 순손실폭이 의미 있게 줄어드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성장과 수익성 개선,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둘째, 위성망 구축 소식입니다. 2020년까지 200개의 위성을 띄워서 지구 전체를 커버하겠다는 목표, 이 계획대로 잘 나가고 있는지, 새로운 위성 발사 소식이 들려오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금 조달 관련 뉴스입니다. 외부에서 새로운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은 최고의 호재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기존 주주들을 상대로 한 유상증자 소식은 주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정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사텔로직에 대한 투자는 이 마지막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우주에서 지구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보겠다는 이토록 원대한 비전이 우리가 지금 이 땅 위에서 감수해야만 하는 재무적 불안정성이나 내부자 매도 같은 현실적인 리스크들을 모두 덮고도 남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이 질문의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투자 철학과 분석, 그리고 판단에 달려있을 뿐이죠.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